시작해보죠.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그 대칭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죠. 얘를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 뭐라고 해? 안 보여? 예? 함수? 몇 등급? 응? 너 몇 등급이니? 자, 두 글자로? 안 배웠어? 수학쌤 누구야? 도형이죠, 도형. 더 쓰면 도형의 방정식이죠. 기억 안 나니? 뭐지?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자. 첫 번째 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식을 어떻게 만들죠? x에다가 빼기 x를 대입한다. 자, x에다가 빼기 x를 대입하면은 기하학적으로 도형이 어떻게 움직인다? y축 대칭? 이거 알아? 이거 복습하는 건데?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 대칭을 시켰죠. 같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같으면 어떻게 되는 소리야? 같으면 어떻게 되는 소리야? 아니, 스바. 여러분들은 도형이 있어, 도형이. 자, 도형이 있어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한 도형 어떻게 그려요? y축 대칭을 시키려면 그게 되겠죠? 다르잖아. 일반적으로 다르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런 원 같은 거 세워줘. 원. 자, y축 대칭을 시켜. 어때요? 똑같죠? 뭔 소리야? 이 식이 성립한다는 의미가? 애초에 네가 y축 대칭이었다는 소리죠. 이 도형 자체가. 이해되니? 그러면은 무엇도 할 수 있다?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x축 대칭도 할 수 있고 원점 대칭도 할 수 있죠. 도형에 대해서는 이런 걸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을 좀 바꿔서 도형 중에서 무엇이 있다? 함수가 있죠.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함수. 너를 기준으로 해서 너를 만들어.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했죠. 자, 식을 바꾸는 거랑 기하학적으로 y축 대칭이 되는 거랑 관련성이 있는 거 알겠니? 아까 그렸던 그림을 똑같이 그리면 얘는 함수죠? y축 대칭? 일반적으로 이 두 개는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지 않죠? 그런데 fx를 x제곱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y는 fx는 x제곱인데 f 빼기 x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죠. 맞아요? 그러면 y는 fx였는데 너가 f 빼기 x가 되는 거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 의 의미를 알겠니? 자, 이 그래프는 어디 대칭? 아니, x 2차 누가 원점? 아, 2차 함수가 원점 대칭이야? 몇 등급이야? 어? 한 7? 아니, 이거 중딩 때 배우는 거 아니야? 자, 중학교 어디 나왔죠?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자, 중학교. 자,
아니 y축 대칭이잖아 애초에. 애초에 대칭이잖아. 돌려도 똑같지. 같아지지. 이해돼요? 예시를 하나 가져온 거 예시를. 자, 이 식이 성립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다? 애초에 함수가 y축 대칭이었다 라고 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도 돼요. y축 대칭이면 이 식이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자, 2차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다? 네, 선대칭 개념이 있는 거죠. 선대칭, 직선대칭. 자, 그러면 얘를 바꿔. 이렇게 바꿔. 자, 어떻게 했다는 소리예요? y에다가 빼기 y를 대입한 거죠. 함수니까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걸로. 너를 보고 너를 어떻게 설명한다?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했다. 그럼 어디 대칭? x축 대칭이잖아. 똑같이 이 함수를 x제곱 함수라고 하면 마이너스 x제곱 함수는 어떻게 그려요? 첫 번째,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그냥 여기를 만족시키는 점을 찾아서 점을 찍고 곡선으로 잇는다. 두 번째, y는 x제곱 그렸으니까 얘를 어떻게? x축 대칭시킨다.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식을 보면 알겠지만 너랑 너는 식이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이해되니? 그렇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x도 부호를 바꾸고 y도 부호를 바꿔요. 그럼 어디에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죠. 그런데 그 식이 우연히 같아질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는 거죠. 이 2차 함수의 경우에는 너랑 식이 다르니까 함수 자체가 무엇이었다? x축 대칭이 아니었다는 소리죠.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함수가 x축 대칭인 게 어디에 있어? x축 대칭인 함수는 없죠? 네. 당연한 겁니다. 얘가 이해가 됐다. 자, 예시를 하나 들죠. 자, y는 fx는 x. 자, 1차 함수 기울기 1. 자, 바꿉니다. y도 부호를 바꾸고 x도 부호를 바꿔요. 그럼 얘는 얘랑 똑같잖아. 자, 뭔 소리야? 너를 원점 대칭 시켰죠. 식이 똑같네. 뭔 소리야? 애초에 너가 원점 대칭이었다. 원점 대칭 맞나? 너무 당연한 소리죠? 내년에 배우겠죠? 3차 함수. 자, 3차 함수에 부호를 바꿔보죠. x도 부호를, y도 부호를 정확히 반대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빼기 x 세제곱하면 빼기 x 세제곱 되죠. 정리하면 같은 식이 나와요. 너를 원점 대칭 시켰는데 같은 데이터가 나오죠. 애초에 이 3차 함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점 대칭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적분에서 무엇이라고 배우냐? 변곡점이라고 배워요. 변곡점. 나중에 배울 거예요. 2차 함수는 선대칭, 3차 함수는 변곡점, 점대칭 이라는 성질을 가지는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함수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이해가 된다고 이게? 갔다 와도 되죠. 네. 갔다 와도 되고요. 자, 여러분 이제 일반화 해보겠습니다. 일반화. 자,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함수가 이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수가 있겠죠.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한번 생각해보죠.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그 대칭인 함수를 실제로 그려보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xa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고 왼쪽으로도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죠. 그럼 어떤 함수가 있을 텐데 함수의 함수값이 어디에 찍혀요? 이 세로줄 어딘가에 그 점에 찍히겠죠. x, fx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떨어졌을 때 여기에 점이 찍혔다고 해보죠. 근데 이 함수가 이 직선에서 대칭이 돼야 돼. 그럼 여기에서는 점이 어디에 찍혀야 돼요? 여기 맞아? 자, 기준이 되는 x로부터 떨어지는 거리가 똑같아요. 그때 함수값이 똑같아야 이 축 대칭이 되죠. 자, 더 떨어뜨려. 거리가 똑같으면 됩니다. 자, 이 점에서 함수값이 여기에 찍혀요. 점이 여기 찍혀. 여기에서도 여기에 찍혀야 되는 거죠. 이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너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함수값이 똑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어디 대칭?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얘를 함수식으로 표현해보자. 함수식. 어떻게 하면 되지? 함수식. 지금 말로 했던 걸 수식으로 쓰면 되죠. 자, 너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리를 x라고 하죠. 편의상 x를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떨어진 이 좌표는 a 빼기 x가 되겠죠. 이건 a 플러스 x. 자, 무엇이 같아야 된다? 너에서의 함수값과 너에서의 함수값이 항상 같아야 되죠. 이러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a는 숫자고요. 자, a가 무엇이다? 기준. 대칭의 기준이 되는 직선이죠. 자, x를 플러스라고 하면 기준으로부터 오른쪽으로 x만큼, 기준으로부터 왼쪽으로 x만큼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함수값이 모든 x마다 같아야 된다 라는 소리죠. 이 설명을 문자로 바꾼 게 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무엇을 생각한다?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함수가 대칭이다. 일반적으로 얘는 다른 거죠. 그런데 같아질 때가 있다. 언제? 대칭일 때. 자, 예를 들어서 fx를 x 빼기 a의 제곱이라고 해볼까요? a는 숫자. 대칭의 중심이 어디예요? x는 a라고 한 직선이죠. 너를 대입하고 너를 대입하면 두 개의 숫자가 그 문자 값이 똑같아지죠. 대칭이다. 이 식을 좀 변형한 게 있는데 변형? 얘를 라지 x로 치환해볼까? 라지 x. 라지 x는 a 빼기 x. 그럼 스몰 x는 뭐예요? a 빼기 라지 x죠. 이 스몰 x를 여기다 대입해서 스몰 x를 없애버리죠. 라지 x.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 식도 무엇이다? 이 라지 x를 스몰 x로 바꾸면 x는 a,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네, 같은 소리가 됩니다. 대칭성이 있으면 이 식이 성립하고 이 식을 봤을 때 대칭성을 체크하면 되겠죠. 이게 일반화된 직선 대칭. 자, 뭐 해봐야 돼 이제? 일반화된 점 대칭. 간단하게 쓰면 뭐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게 있었죠. 자, 아래 식에서 윗식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a가 0이면 되죠? 이해되나? 그래서 이 식을 사실 어떻게 봐야 된다? 0 플러스 x, 0 마이너스 x로 봐야 된다. 그래야 무엇이 보인다? 대칭의 기준이 보인다. 선대칭 했고, 자, 점대칭. 자, 일반화된 점.
A, B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는 Y축은 아닐 수가 있죠. 자, A로부터 오른쪽 왼쪽으로 똑같은 거리에 떨어진 이런 직선 새겨보죠. 자, A 플러스 X라고 하고 A 빼기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세로 줄에 무엇이 있어요? 이 각각의 X값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있어서 거기에 점을 찍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면 좋겠다?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좋겠다는 소리죠. 대칭.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점이 여기에 찍혔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점이 어디에 찍혀야 돼?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점대칭이 되려면? 점대칭. 아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점을 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가 뭐예요? 너의 y좌표랑 너의 y좌표랑 사귀어봤을 때 a, b가 1대 1을 내분점이 되는 점이죠. 점대칭이 돼야 되니까. 자, 너의 y좌표와 너의 y좌표의 평균이 너의 y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점대칭이 되려면. 그래서 너와 너의 함수값에 무엇이 평균이 항상 띄어야 된다. 자, A랑 B는 고정된 숫자죠.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함수가 A, B 점대칭이다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안 같습니다. 같아지는 스페셜한 케이스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랑 B를 0, 0,0이라고 해보죠. 그럼 어떻게 돼? F 빼기 X 더하기 FX가 0이 되죠? 그래서 FX가 뭐가 돼요? 빼기 F 빼기 X. 자, 너를 기준으로 오른쪽 식을 설명할 수가 있죠. X의 부호가 바뀌었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보면은 Y의 부호가 바뀐 거죠. 둘 다 바뀌었네? 원점 대칭이네. 그런데 최초에 있던 함수랑 원점 대칭시킨 함수랑 같대요. 아, 그럼 원점 대칭인 거죠. 이 함수의 예시로 무엇을 들었었다? Y는 fx는 x세제곱이라는 예시를 들었다. 그래서 이 식까지 배우면 다 배웠죠. 자, 일반적인 선대칭, 일반적인 점대칭 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식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잘 파악하시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내후년에 재수 3수 할 때 계속 배울 거니까 지금 배워두시면 좋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몇 페이지지? 231페이지인가? 그래프 보겠습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인데 그리면 되죠? 자, y는 fx가 있고요. y는 절대값 fx가 있습니다. 자, 관련성을 생각해서 첫 번째 그래프로 두 번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 봐야겠죠? 자, fx 하나 그리고요. 얘를 가지고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죠. 자, 절대값은 어떻게 나온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0보다 작은 경우를 나눠서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나오죠. 자, 절대값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래요? 함수값이 0 이상이면 그냥 그리래요. 어디가 0 이상이죠? x축보다 밑쪽에 있는 쪽이죠? 그냥 똑같이 그리래. 똑같이. 얘네요. 자, 함수값이 표현을 좀 잘해야겠구나. 자, 절대값은 절대값 속에 있는 것의 부호를 가지고 파악하는 거죠. 자, 함수값이 0보다 작대요. x축 아래의 그래프가 그러냐는 소리죠. 그럼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래요?
마이너스를 붙여주래. 자, 이 마이너스는 어디서 왔어? 이렇게 온 거지. y에다 마이너스 y 어디 대칭? x축 대칭? x축 아래에 있는 거를 x축 대칭시키래요. 그럼 뭐가 돼? 너가 되네. 그래서 편의상 하는 말이 뭐죠? 그래프를 그려서 x축 아래에 있는 것을 위쪽으로 뒤집어 올려라 라는 편의상 말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엇을 그릴 수가 있다?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자, fx 이게 좋은 말인데 그 맨 위에 보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죠? 함수네. 자, 너도 함수? fx 전체 절대값을 씌워도 함수. 함수 맞아요? 체크해야 됩니다. 함수 맞는 거.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절대값 fx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두 번째는 f 절대값 x입니다. 자, 얘는 또 두 개로 쓸 수가 있겠죠. 얘는 fx예요. 언제? x가 0 이상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f 빼기 x죠. 맞나? 자, fx를 그려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래요? 그냥 원래 있던 거를 유지를 시켜 유지.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 어디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어떻게 알아? 뭐가 있어야 돼? 네. y축이 있어야 돼, y축. y축이 있어야 0이 어딘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x는요. y축이 있어야 돼. 없으면 이상한 거죠? y축을 그려 이렇게 해. 그럼 이쪽이 0 이상인 부분이고 그래프를 어떻게 해라? 똑같이 그려. 유지시켜, 유지. 됐죠? 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래요? y는 f 빼기 x래요. 빼기 x는 뭐야? x에다가 빼기 x 대입했으니까 어떻게 한 거다? y축 대칭? 그럼 너 어떻게 그려? 그렇잖아. 대칭 시키래. 이렇게 그리면 되죠? 네.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예시도 너가 함수가 된 예시죠. 네.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념에서 그려봤고요. 자, 시간 나면 뭐도 해봐? 이런 것도 해봐. 절대값 y는 절대값 f, 절대값 x. 얘는 뭐가 나올까? 얘는 함수는 안 나오겠죠. 네. 더 절대값 집어넣을 때 있나? 없어? 나도 모르지 뭐. 그래서 그렇게 예시가 나와 있다. 자, 탐구 1번 보겠습니다. 1차 함수 나와 있죠? 자, 1차 함수. 그래요, 1차 함수. 그래. 자, 너를 그리래. 자, 아까 어떻게 했어요? 절대값 속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죠? 맞아요? 두 번째, fx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 아래에 있는 것을 위쪽으로 뒤집어 올려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V자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자,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려보죠. 절대값 x는 어떻게 그려요? 는 x 그려. 절대값이니까 뒤집어요. 이 흰색 V자 그래프가 절대값 x입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게 얘죠. V자를 왼쪽으로 한 칸 밉니다. 똑같이 되죠. 두 가지 방식으로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이야, 여기도 하나 써놨네. 자, 세 번째. 얘는 그냥 느낌만. 자, 얘가 뭐처럼 보여요? 합성함수처럼 보이니? 뭐랑 뭐랑 합성한 거예요? 절대값 함수랑 x 빼기 1이랑 두 개 합성한 거죠. 네.
너 먼저, 그 다음 합성함수로도 쟤를 볼 수가 있다. 그럼 얘들아 배운 친구 있니?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이렇게 그려봐. 2번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자, 첫 번째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그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시키자. 두 번째, x가 0 이상일 때 y는 x 플러스 1 그래프 그릴 수가 있죠? 근데 절대값 x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식이 똑같아지죠. 무슨 소리예요? 애초에 함수의 그래프가 y축 대칭이었다. 그러면은 0 이상의 범위에 대해서 그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같은지 확인해야 되고요. 얘가 이해가 잘 됐다 라면 2-1번과 2번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자, 크게 선대칭, 점대칭 두 개를 배웠는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가 쓴 건 지금 선대칭 정도밖에 쓰이지 않았죠. 선대칭. 그리고 뭐 평행이동 그 정도 쓰였는데 점대칭은 사실 3차 함수 같은 거 배우고 나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그래프를 그린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뭐 수능 미적분을 볼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뭐 절대값 포함한 그래프는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죠. 여기까지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 너무 쉬워서 질문이 없나? 너무 어려워서 질문이 없나?